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미래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직업 세계를 소개하는 무한상상 직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책이 딱 떠오르는데요. 바로 파브르 곤충기입니다. 파브르 하면 오늘 직업이 뭔지 짐작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곤충연구원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동물, 바로 곤충인데요. 곤충이란 보통 몸의 구조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로 나뉘며 다리가 3쌍, 날개가 2쌍인 동물을 의미합니다. 수억 년의 역사 속에서 고대의 모습을 간직하며 생존해온 곤충. 우리는 징그럽다고 무섭다고 회피하곤 하는 곤충에겐 미래를 바꿀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베일에 감춰진 곤충의 비밀을 연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한상상 직업 곤충연구원을 만나러 가볼까요?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과학원. 이곳에 수많은 연구부서 중 곤충산업과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곤충 박사님들의 연구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곤충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충 연구원들의 하루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겠죠? 국립농업과학원의 곤충산업과는 곤충을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유용곤충을 발굴하고 유용곤충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며 곤충으로부터 바이오 신소재를 찾으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 이롭고 농가에 도움이 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특별한 곤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곤충 산업화 기술을 이끄는 일,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박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곤충 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여기 이제 곤충 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로 비치면 곤충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원예 쪽에서도 또 이제 곤충하는 부분도 있고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곤충도 길게 가면 뭐 생리, 생태, 유전공학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곤충학 쪽으로 한다는 거는 어릴 때부터나 그 파브르 곤충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어릴 때 있는 게 이쪽으로 조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물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과정을 천연섬유학과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누에 예전에는 누에 관련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사실 곤충은 기본이 누에에서 많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용한 곤충들을 이용할 때 그래서 이런 곤충들을 사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곤충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친구들은 한 종류의 곤충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 다른 곤충에는 관심이 없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좋고요. 깊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곤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넓으면서도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혼합되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예. 곤충 연구원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박사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이번엔 곤충 산업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는데요. 저희 과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수분에 도움을 주는 화분배기 곤충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동물, 소, 돼지나 닭 등 다른 가축들이나 물고기 사료로서 곤충을 이용하는 그 어떤 사료용 곤충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애완곤충들 그리고 우리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곤충들을 연구하는 또 학습 애완곤충들 그 외에도 우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약용이나 의학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곤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연구실들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박사님들의 관심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곤충, 바로 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꿀벌과는 조금 모습이 다른데요. 벌의 종류만 해도 수십만 종. 약간 먹이가 유독 이 벌이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분명 있겠죠. 박사님, 여기서는 주로 어떤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화분맥의 곤충이라 해서 요즘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꽃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농작물에 결실에 도움을 주는 곤충, 주로 이제 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벌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벌보다 훨씬 통통하게 생겼거든요. 이건 어떤 벌의 종류인가요? 보통 이제 벌 하면 꿀벌을 많이 떠올리는데 여기 지금 아까 보시는 벌은 이제 통통한 벌은 D형벌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시설 가채류 쪽에서 좀 많이 서는 그런 벌 종류입니다. 서양 뒤형벌. 세계 수정벌 사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종입니다. 몸집은 약 14mm로 꿀벌보다 크고 뚱뚱하죠. 그 모습이 뒤움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뒤형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이 대형 꽃벌은 가슴 근육과 날개를 빠르게 진동시켜 꽃가루를 모읍니다. 이렇게 꽃가루를 모으는 과정에서 식물의 수정을 돕는데요. 특히 꿀벌보다 혀가 길게 발달했기 때문에 꽃자루가 길고 좁은 식물도 쉽게 수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화분을 매개로 하며 식물의 수분을 돕는 곤충을 화분 매개 곤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벌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더 많이 없는 건가요? 다른 벌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일부만 지금 갖다 놓고 있는 거고 지금 사육실로 가면 그러니까 거의 공장 수준의 벌들이 많이 일단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서양두형벌 사육실로 향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선반에 빼곡이 놓인 상자들이 바로 서양두형벌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인공 사육시설입니다. 이곳에선 서양두형벌의 일생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개체들이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연구원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보다 우수한 품종을 길러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박사님께서 특별히 뒤형벌을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뒤형벌은 원래 이제 1987년도에 처음 상업화돼서 우리나라에는 92년도부터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전량 수입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전량 수입되는 걸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뒤형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96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같이 이제 이 벌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두형벌의 100% 수입을 대체하고 국내 생산을 위한 기반을 잡기 위해 시작된 연구. 연구 초반에는 이 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벌써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서양두형벌은 전체 사용량의 70% 이상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분 작업 시 사용하던 호르몬제 대신 서양두형벌을 활용하는 농가가 늘어났다고 해요. 서양두형벌을 이용한 과일, 채소의 친환경 재배로 노동력 절감, 생산량 증가 효과와 함께 고품질의 결실을 얻을 수 있으니 앞으로 이 멋진 벌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곤충을 만나러 가는 길. 이번엔 어떤 유용곤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됐는데요. 온실 속에서 곱게 살고 있는 이 곤충, 정체가 궁금하시죠? 와, 연구원님, 굉장히 곤충이 많은데요. 약간 파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다 곤충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동해등해라는 곤충으로 파리와 말씀하신 대로 파리를 닮은 곤충인데 파리목의 동해등해과에 있는 곤충입니다. 동해등해? 이 동해등해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해등해는 어떤 유용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곤충들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 곤충들이 자기의 먹이로 먹은 후에 그 좋은 퇴비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자연에서는 이 곤충들이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해등에 이 곤충의 생김새는 파리와 비슷하지만 질병의 매개가 전혀 없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바꿔주는 매우 유용한 일을 하죠. 곤충계의 청소부, 동해등의 기특한 역할은 성충이 아닌 유충이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유충은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유기물질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합니다. 2mm 정도의 유충은 유충 기간 동안 몸 길이가 15mm에서 27mm까지 자라는데요. 폭풍 성장의 이유는 끊임없이 먹고 또 먹기 때문이죠. 유충 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먹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소화시키면서 얘들이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배설물이 분변토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퇴비가 되는 거죠. 동해등의 유충의 엄청난 식탐과 소화 능력, 그리고 배설 활동의 순환은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고 퇴비를 만들어냅니다. 성충 한 마리가 약 1,000개의 알을 낳고 유충 한 마리가 약 2g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니 계산해보면 성충 한 마리의 새끼들은 유충기간 보름 동안 약 2kg의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정화곤충으로 불리는 동해등해. 앞으로 친환경적인 식품 폐기물 처리에 있어 동해등해의 역할이 빛을 발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유용곤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이 온실을 찾아왔는데요. 팔랑팔랑 꽃에서 꽃으로 가며 나는 나비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사님. 아무리 봐도 특별한 연구를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죠? 박사님. 지금 네. 연구는 안 하시고 이렇게 곤충이랑 놀고 있으면 어떡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애완학습 곤충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애완학습 곤충이요? 네, 지금 애완학습 곤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즘에 아이들이 곤충을 이용해가지고 학습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배추흰나비 기르기라고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곤충이 알,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곤충, 바로 애완학습 곤충입니다. 이곳에선 아이들이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육하며 곤충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애완학습 곤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곤충 중에서도 애완학습 곤충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곤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곤충을 손쉽게 사육할 수 있는 먹이와 도구는 무엇이며 환경은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박사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곤충을 책임감을 갖고 기르면서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곤충의 일생을 저절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학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완학습 곤충의 효과는 학습 부분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서 곤충을 이렇게 보시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시잖아요. 이러한 연구들이 사실상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서적인 안정이나 심리적 치유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에 있어서는 그런 연구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초창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케미컬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에서 찾은 유용곤충들,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곤충들과 만나다 보니 이 연구실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흙 속에 숨어 있는 이 갈색의 유충이 박사님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네, 박사님 지금 뒤에 있는 곤충은 어떤 곤충인가요? 예, 뒤에 있는 곤충은 갈색거절이라고도 하고 미럼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현재 식품곤충으로 식용곤충으로 등록하려고 연구를 수행 중인 곤충입니다. 식용곤충이요? 네. 식용곤충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요. 식용곤충 자원의 가능성, 바로 이 갈색 거저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갈색 거저리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주로 건조된 곡식가루나 채소를 먹고 사는데요. 성충이 아니라 이 길고 갈색의 막대처럼 생긴 갈색 거저리의 유충은 유용곤충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단백질 함량이 건조 중량으로 한 50% 이상,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육류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단백질 함량이 많고, 그리고 지방도 한 30% 정도 되는데, 근데 지방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한테 유익한 곤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맛 또한 굉장히 고소하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고소한 맛을 주므로 굉장히 이제 맛도 좋기 때문에 식품으로는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곤충과 사람을 보다 긴밀하게 잇기 위해 끊임없이 곤충을 바라보는 사람들. 유용곤충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곤충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미래의 인재들이 제2의 파브르를 꿈꾸며 공부하고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곤충 연구원들과 함께한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곤충은 단순히 생태계를 이루는 개체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한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